팔리지 않아서 재고로 남아있는 와인이 4억 병 가량에 달한다는 겁니다. 15만 명 정도가 직장에 잃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르도 지역 농민들이 포도밭을 갈아엎어버리자 보르도 대학살이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호황을 맞이하던 글로벌 와인 산업이 불황기에 접어들었는데, 이 와인 산업을 흔드는 3대 요소가 중국, 지세대 기후변화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에서 오랫동안 국제 분야와 경제 분야를 취재해온 손진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파리에서 4년간 특파원을 하면서 유럽 각국의 사정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의 기사를 많이 써왔고요. 그래서 주로 유럽 지역에 이 관심이 많고 경제 분야의 기사를 많이 써왔습니다. 와인은 포도의 재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크통에 담아 숙성하는 과정까지 인간과 자연의 숨결이 담긴 그런 술이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가 크게 인기를 얻었듯이 문화나 예술의 차원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와인은 고급주류라는 위상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예전만큼의 위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4년간 파리에서 특파원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젊은 사람들,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와인을 예전만큼 많이 안 마시고 맥주나 다른 주류로 조금씩 옮겨가는 그런 추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디종에는 국제 와인 기구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집계한 바에 따르자면 2000년 이후로 가장 와인 소비가 많았던 시기는 2007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억 5천만 헥토리터가 소비가 됐는데요. 1헥토리터는 100리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2천만 헥토리터를 조금 넘는 수준을 전 세계에서 소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가장 소비가 많았던 2007년과 비교를 하면 12%가 줄어든 것입니다. 최근에는 감소폭이 더 가팔라져서요. 2021년 이후 3년 내리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경우는 2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5.5%가 와인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통계라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와인 종주국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와인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60년 사이에 약 70%가량의 감소한 걸로 나타납니다. 엄청나게 빠른 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비량 감소세가 더 빨라지고 있어서요. 프랑스 성인 한 명의 평균 와인 소비량은 2010년에 46리터가 넘었지만 올해는 절반도 안 되는 22리터 정도에 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베르나르 파르주라고 프랑스 와인 종사자협회 회장이 작년에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팔리지 않아서 재고로 남아있는 와인이 약 4억 병 가량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돼서 와인이 계속 팔리지 않으면 프랑스의 와인 업계에서 종사를 하는 사람이 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4분의 1인 15만 명 정도가 직장을 잃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작년과 같은 경우는 팔리지 않은 와인에서 알코올을 추출해가지고 향수나 세정제를 만들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올해는요, 지난달에 더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밭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면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계속 이 와인이 안 팔려가지고 포도가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이 보조금을 책정해 놓은 액수를 보면은 축구장 4만 2천 개 넓이의 포도밭이 없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와인을 많이 마시는 유럽 각국에서 와인 소비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호주도 와인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호주 애들레이드대에 보면 와인경제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10년 단위로 세계 와인 소비량을 분석을 해놨는데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4국에서 1인당 연평균 와인 소비량이 가장 많았을 때는 1920년대로 약 120리터 정도였습니다.
50년대에는 약 102리터 정도였는데요. 이게 2010년대에는 33리터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 이 4개국의 1인당 평균 와인 소비량이 1950년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작년에 포르투갈에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팔리지 않은 와인을 이렇게 저장해 놓은 저장고가 터져가지고요. 와인이 220만 리터가 흘러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유럽에서 와인이 많이 생산이 되지만 옛날만큼 많이 팔리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럽 경제가 굉장히 나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타격을 주면서 유럽 경제가 굉장히 나쁩니다. 제가 프랑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프랑스에서 월별로 먹는 데 쓰는 비용의 총액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게 보면은 4년 내리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런데 나라 전체적으로 먹는 데 쓰는 돈을 이렇게 길게 줄여간다는 거는 보통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 경제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약간 고급품에 해당되는 와인 소비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산 와인을 많이 수입해가는 나라인 중국에서 이제 예전만큼 유럽산 와인을 많이 수입하지 않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내수가 예전만큼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수입 와인 시장 규모는 2017년 대비해서 작년에 6년 만에 66%나 감소를 했습니다. 2022년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것도 역시 와인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와인은 어떻습니까? 생산 과정이 굉장히 긴 술입니다. 포도를 재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전기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유럽의 전기료 엄청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병의 제조 단가, 이것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와인을 만들 때 제조 원가가 올라가고 가격도 높아지고, 근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덜 찾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유럽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여기 와인을 덜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격에서 와인과 맥주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시장 조사 업체 스태티스타에서 2021년 기준으로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병이든 캔이든 판매 단위 하나당 가격이 와인은 12달러대고요. 그리고 맥주는 5달러대입니다. 유럽에서 대형마트에 가보면 맥주는 보통 3, 4유로에 살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와인은 물론 그 가격처럼 한 3, 4유로 정도로 싼 것도 있지만 조금 괜찮은 거는 10유로가 넘어가고요. 부르고뉴산 고급품 같은 경우는 50유로가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는 고급품인 와인에 손이 선뜻 안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와인 소비를 줄이는 상당한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인은 전통적으로 한 병당 750ml로 사이즈가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1인 가구에서 혼자 집에서 따서 먹기는 양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점점 1인 가구가 안 찾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와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휴대가 편하지도 않습니다. 캔으로 되게 안 나오고 유리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즈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점을 와인업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 파르조 프랑스 와인 종설협회 회장이 사이즈를 다양하게 하는 방향으로 와인 제품을 좀 여러 가지로 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전통을 중시하는 와인 농가에서 와이너리들이 이런 요구에 부응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750ml로 생산하는 게 굉장히 긴 전통인데다 굉장히 많은 와인 관련된 다른 상품들이 750ml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와인 냉장고, 와인 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부 750ml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기존 와인병의 절반 크기로 만든 병으로 와인을 내놓기도 하지만 그게 널리 보편화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의 와인 업계가 좀 더 보수적인데요.
근데 호주랑도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호주도 와인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요. 호주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업체 펜폴즈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중국의 전통술 바이주를 넣어가지고 만든 와인을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이런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기류가 훨씬 더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각국의 젊은이들이 갈수록 알코올 섭취 자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1980년에는 연간 알코올 섭취량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모두 10리터를 넘었는데요. 2014년에는 10리터에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와인은 보통 13.5도이지 않습니까? 알코올 농도가. 그러다 보니까 4.5도 안팎인 맥주보다는 훨씬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입니다. 유럽 젊은이들도 갈수록 경쾌한 술, 가벼운 술로 조금씩 취향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칸타르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18에서 34세의 주류 구입 시 와인 선택 비율이 2014년에는 31%였지만 2021년에는 23%로 줄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맥주를 선택한 비율은 24%에서 39%로 늘었습니다. 이제 와인 업계에서는 미국의 와인 시장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1인당 와인 소비량은 프랑스의 3분의 1이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역시 2010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와인 소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MZ 세대들은 하드셀처라는 새로운 주류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이 하드셀처가 뭐냐면 과일향이 나는 탄산수에다가 5% 정도의 알코올을 넣고 설탕이나 탄수화물을 거의 넣지 않아 가지고 경쾌하게 마실 수 있고 칼로리가 낮은 술인데요. 이 하드셀처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의 아성이 견고하고 하드셀처가 굉장히 많이 팔려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미국에서 와인 소비가 더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향후 10년간 미국 내 와인 소비가 한 20%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식사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이것 역시 와인의 소비를 줄이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와인은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는 술이잖아요. 그런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특히 점심 식사를 굉장히 빨리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에서 왜 와인 소비가 줄어드는가 이거를 분석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이쪽 현지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와인이 중장년에 어울린다 또는 대가족에 어울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에 격식을 갖춰야 된다는 오래된 유럽식 관념, 그게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도 와인 소비를 줄이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이 시장 수요에 못 따라가는 것도 와인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인데요. 제가 파리에서 특파원을 할 때 알고 지내던 스타트업 경영자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는 맥주 같은 경우는 항상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러는데 와인은 늘 고정적이고 새로운 시도가 없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지 않는다. 그게 와인을 점점 덜 찾게 되는 이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취향에 따라서 와인 시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화이트 와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고요. 레드 와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보면은 화이트 와인을 주로 많이 생산을 하는 부르고뉴 지방은 그런 데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레드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보르도 지역에서는 크게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르도 지역 농민들이 포도밭을 갈아엎어버리자 보르도도 대학살이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근년에 두드러지는 기후변화도 와인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라서 가뭄, 홍수, 설이 이런 현상들이 예전부터 잦아지고 있는데요. 와인 농가에서 이런 이상기후에 대비하거나 수습하는 데 굉장히 비용을 많이 쓰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와인의 이 제조 원가를 높이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가뭄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가뭄이 들면 포도가 말라 비틀어지기 전에 빨리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포도가 예정일보다 더 빨리 수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풍미가 떨어지고 이것이 와인 맛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포도밭의 넓이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와인용 포도밭의 넓이가
2000년대 초반에는 780만 헥타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720만 헥타르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와인 맛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아서요. 요즘 프랑스 보르도에서는 낮에 포도를 수확을 하지 않고 야밤에 수확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열기가 좀 사그라드니까요. 그때 수확을 하는 게 그나마 와인 맛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제가 서울에 온 호주 애들레이드대의 와인경제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킴 앤더슨 박사를 만났는데요. 이 앤더슨 박사의 분석이 뭐냐면 수십 년 동안 호황을 맞이하던 글로벌 와인 산업이 이제 불황기에 접어들었는데, 이 와인 산업을 흔드는 3대 요소가 중국, 지세대 기후변화라는 겁니다. 중국은 와인 수입을 계속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세대들은 취향이 달라져가지고 와인 소비를 예전만큼 안 한다는 거고, 기후변화가 와인 산업에 다양한 각도로 타격을 미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와인이 고급품이기 때문에 통상마찰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상당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EU 정상들하고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미국이 EU산 와인에 대해서 최고 25%의 보복 관세를 매겼고요. 2021년에는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 최고 200%가 넘는 엄청나게 가혹한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호주가 코로나 진원지로 중국을 지목을 하고 외교상 미국이나 일본과 가까이 지낸다는 데 대해서 보복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와인은 통상마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와인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와인 산업이 향후 글로벌 와인 산업의 격변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와인 수입을 줄이는 동시에 자국산 와인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0년 중북부 닝샤의 후이족 자치구를 와인 특구로 지정을 하면서 이곳에서 와인 생산을 크게 늘릴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중국판 보르도 또는 제2의 보르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허란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주변에 와이너리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기후가 고온 건조한 편이고 황허가 흐르고 있어서 와인을 재배하기 좋은 기후 여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위도 역시 보르도하고 비슷합니다. 이미 이곳에서는 와이너리가 200개 넘게 있고요. 작년에 와인을 1억 병 이상 생산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35년이 되면은 이 허란산 일대에서 와인을 6억 병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르도 지방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중국은 와인 소비에 있어서 2021년 기준으로 세계 6위 국가입니다. 아직은 중국인 1인당 와인 소비량이 1년에 1리터 정도인데요. 이게 한 3리터 정도로만 올라와도 중국의 와인 소비량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이 지금 약간 내수가 주춤하다고 해도 계속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고 경제가 발전할 거기 때문에 와인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때 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네 자국산 와인을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내수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 1위 인구대국 인도도 와인 산업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서부 나시크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곳이 인도판 나파밸리라고 불립니다. 이곳에 이미 와이너리들이 100개 이상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제일 큰 술라 와이너리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직원이 이미 1000명이 넘게 근무할 정도로 상당히 큰 와이너리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상당히 무더운데 어떻게 해서 와인을 재배를 하느냐. 이 나시크 지역이라는 데는 5월만 돼도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겨울에 포도를 재배를 하고요. 봄이 시작될 무렵에 수확을 해가지고 양질의 와인용 포도를 얻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도인들도 조금씩 와인 맛을 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오랫동안의 종교적 간섭에 의해서 술을 멀리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 어떤 알코올을 멀리해야 된다는 종교적인 관습이 조금씩 옅어져 가고 있고, 이것이 와인 산업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각국의 와인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본이나 스페인, 그리고 인도 이런 나라들에서 캔에 담은 와인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와인은 우리가 병에 담아서 먹는 게 이제 버릇이 돼 있는데요. 그것을 깨트리는 새로운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인도에 있는 와이너리들은 포도로만 와인을 빚는 게 아니라요. 키위, 복숭아, 자두 이런 다른 과일을 이용해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무조건 나쁘게 작용하는 것만 아니라요. 기온이 조금 높아지면서 와인을 재배하는 지역이 조금씩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지역에서 와인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위도가 높은 뉴욕주나 워싱턴주, 그리고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이런 데서 와인 생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북유럽 지역에서도 이제 포도를 생산을 하고 와인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이게 어떤 글로벌 판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인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기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격대별로 달라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와인을 한국에 수입에다 파는 업체의 대표를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 얘기는 뭐냐면 중저가 와인은 솔직히 맥주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크게 없다. 그렇지만 와인 중에 고급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여전히 인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르고뉴산 고급품 같은 경우는 중국인 부호들이 사재기를 할 정도로 많이 사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이 무조건 기울기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와인은 더 인기 좋아지고 중저가 와인은 좀 더 인기가 떨어질 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인 산업이 지금 침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이 와인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게 이제 글로벌 주류 산업의 변화와 맞닿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